믿기지 않는 일이지만요. 507살짜리 대합 조개가 2006년에 북대서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 수명은 의학 기술이 놀랄 만큼 발전해도 150년이 한계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야생동물 중에는 노화를 멈추거나 아예 잘못된 부분을 되돌리는 동물도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생존 중인 최장수 육상동물 중에는요. 190살 먹은 거북이 최고령 동물입니다. 이 거북이 이름을 조나단으로 붙였는데요.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영국 령에 속하는 작은 화산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살고 있습니다. 조나단이 알에서 부화된 건 1832년 인도양에 있는 세이셀 제도에서였는데요. 50세가 되던 1882년에 세인트 헬레나 주지사 관저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나단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도 인간의 보살핌이 더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에 사는 거북을 터틀이라고 부르고요. 땅에 사는 거북을 토터스 라고 부르는데요. 사막 거북은 투터스인 거죠. 땅에서 들어 사는 거북은요.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북보다 등껍질이 둥그렇게 두껍고 무겁습니다. 육지에 주로 사는 거북이는요. 수명이 80년에서 15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북이는 움직임이 좀 더 빠르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만요. 빠른 움직임 때문에 신진대사 속도가 좀 더 빨라서요. 수명이 20년에서 40년 으로 육지에 사는 거북이보다 훨씬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거북이도 152세짜리가 발견되면서 오래 산 동물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에 사는 거북이는 워낙 대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움직이는 속도가 더딘 이유는요. 딱딱한 등껍질로 쌓여 있기 때문인 거죠. 뼈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북이 등껍질은요, 자신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요, 그 대신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고 껍질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고요. 게다가 일생에 거쳐서 몸이 아주 천천히 계속 자라나면서 몸집은 커지고 있는데요. 워낙 신진대사는 느리게 일어나서 몸에 비축한 양분으로 꽤 오랜 기간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신 상태로 잘 버팁니다. 버티면 된다. 는 인내심이 워낙 투철하다 보니까 초조할 일이 없는 거죠.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버티는 힘을 길러내면서 내성의 한계, 톨러런스 리밋을 넓혀온 동물입니다. 웬만한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거북이 유전자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DNA를 수리하고 면역에 반응하는 다수의 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거북이는 수명이 짧은 척추동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바람 억제 유전자도 갖고 있었습니다. 유전적 능력 때문에 거북이는 25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합니다. 육상에 비해서 해양에서는 놀랄 만큼 오래 사는 동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는 놀랍게도 205살로 추산되는 물고기가 암초에 둘러싸여 보호받으면서 머물러 사는 게 발견되었고요. 400살 먹은 그린란드 상어가 가장 오래 산 척추동물이라고 2016년 BBC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린란드 상어가 512살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506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림을 완성했던 바로 한 해 전인 1505년에 그린란드 상어가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매년 1cm씩 자라기 때문에요. 550cm 길이를 보이고 있는 그린란드 상어는 특별히 나이 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 수명은 워낙 길어서요. 대략 300살에서 500살까지가 그린란드 상어 수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의 부력을 받으니까 무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요. 골격 노화로 골절된다거나 관절통, 근육통이 생길 염려가 적죠. 사실 육상동물은요. 몸집이 커질수록 몸무게를 지탱하는 관절에 부담이 커서요. 몸집 크기와 움직임에 한계가 생깁니다.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동물이 늙었다 해도 움직임에 불편이 없는 건 장수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시속 1.2km로 느린 움직임을 보입니다. 느리게 활동하고 대사 속도를 느리게 하는 덕에 시간을 길게 늘려서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그렇다 쳐도요.
포유동물인 북극고래도 100세는 쉽게 넘기고 200세 이상 살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 북극고래 연구자들은 북극고래가 손상된 DNA를 수리하는 유전자 기능이 있어서요, 암이 형성되는 걸 막고 세포 성장에 관여하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자연 상태에서 야생동물이 오래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아 사망률은 워낙 높고요. 포식자가 늘 주변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질병 위험은 물론이고요.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오염되고 기후는 계속 바뀌면서 제 수명대로 사는 동물은 아주 드뭅니다. 마코 앵무새를 보면요. 마코 앵무새는 수명이 꽤 길어서 열대우림의 적절한 환경에서는 60세에서 80세까지 사는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요. 워낙 아름다운 새라서요.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기도 하고 서식지 파괴로 야생에 살고 있는 숫자 자체가 줄고 있어서요. 재수명 채우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 포유동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수명이 긴데요.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세 정도로 말합니다. 평균 수명은 사망한 나이의 평균 값을 말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누린 수명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과거에는 인류 전체의 평균 수명이 낮은 통계치를 보였지만요. 현대 평균 수명은 의학 발달과 위생 그리고 예방 접종의 발달로 사망률이 낮아졌고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사람의 뒤를 이어서 몸집 큰 아프리카 코끼리는 평균 수명이 70세에 이를 만큼 오래 사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바나 초원과 아시아 코끼리 암컷의 가임 연령은요. 11세에서 14세 정도고요. 3, 4년마다 한 마리씩 출산하고요. 숲에 사는 코끼리는 초원에 사는 코끼리보다 몸집이 좀 더 작은데요. 좀 더 늦게 20세가 지나야 임신하기 시작해서 5년 내지 6년 터울러 출산합니다. 첫 번째 출산 후 번식 능력이 어느 시기에 이르면 멈추는 게 아니라 평생 번식이 가능해서요. 60대 암컷도 거뜬히 출산합니다. 코끼리는 임신 기간이 22개월이 되는데요. 거의 2년에 육박하는 임신 기간을 유지하는데요. 일생 동안 출산 횟수가 7번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커서 임신하고 늙은 엄마도 갱년기 증상 없이 임신하고요. 또 손녀딸도 나이가 차면 임신하고 그렇게 거뜬히 4대에 걸쳐서 모계사회로 모여서 줄줄이 출산할 수 있습니다. 2마리의 아기 코끼리가 장난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촌 관계일 수도 있지만 조카와 이모 사이일 수도 있는 거죠. 암컷들끼리 공동어미가 되어서 서로 새끼를 보살피는 행동을 알로마더링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행동이 코끼리 무리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의학 발달에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닌데 코끼리는 유전적 특이점이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이 코끼리에서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